한세대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민입니다. 벌써 세 번째 게스트를 모시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선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학교 01학번 박은진입니다. 지금 16년차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채널A랑 원주 MBC 프로그램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렇게 한세대 후배들을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분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무척 기대됩니다. 먼저 선배님께서 학창 시절에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이런 질문안을 주셨을 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제가 잊고 지냈던 제 가장 소중했던 시기의 그 기억을 다시 꺼낼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당시에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좀 목표를 좀 거창하게 세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들이랑 친하게도 지내고 그 다음에 학부 일도 하고, 그때는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학부제도였어요. 지금도 학부제도인가요? 지금은 자유학부가 있습니다. 자유학부제. 네.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그 학부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입학했던 학부는 인문사회학부였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랑 신문방송학과, 광고 홍보학과, 그리고 역사문화관광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과들이 있었는데, 학부제도는 처음부터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2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해서 이제 과를 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1학년과 이제 2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으로 미디어 관련된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 미디어 쪽이랑 그다음에 광고 쪽 이런데 너무 관심이 크게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마냥 이제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단순한 그냥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제 꿈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나는 꼭 PD가 될 거야. 나는 카메라맨이 될 거야. 막 이런 꿈. 사실 그때는 작가의 꿈은 없었거든요. 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PD가 다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냐면 글로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말에 저희 담당 교수님, 이제 지금도 계시는지 이유석 교수님께서 지역방송국의 연수생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연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땐 정말 글로만 배우던 아무것도 몰랐는데 딱 들어가니까 지역방송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꽤 그러니까 IPTV로 커진 SK브로드밴드, 그때 지역방송이 있었거든요. 안양 쪽에. 그래서 그때 갔는데 그때도 이제 그 방송국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었고, PD들이 있었고, 작가분들이 있었고, 진행자가 있었고, 스튜디오도 다 있어서 정말 조금 규모는 작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세상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책으로만 봤던 편집기 그런 것도 직접 손끝으로 배울 수 있었고, 연출하시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다음에 작가님들께서 대본 써오신 거 직접 보면서 뭔가 그때부터 구체적인 꿈을 조금 뿌리를 좀 뻗어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연수생이 좀 길지 않았어요. 그래도 6개월 정도였는데 6개월 동안에 훈련을 통해서 그게 그래도 나름의 조금 기본적인 경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경력으로 좀 누군가가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ITV, 지금은 OBS거든요. 그때는 ITV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폐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OBS라고 다시 이제 창립을 했는데,
그때 ITV라는 곳에서 또 이제 프로그램에서 조연출로 일을 했고 네. 그러다가 ITV가 폐국하면서 SBS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VJ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VJ는 비디오 저널리스트. 그래서 6mm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보도국의 기획취재팀에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저희 팀에 같이 일하셨던 작가님이 개인 사정으로 이제 갑자기 퇴사를 하신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VJ로 일할 때도 계속 작가님 섭외나 이런 걸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할 사람도 없고 작가를 뽑을 수도 없어서 저희 부장님께서 네가 한번 작가 업무를 좀 해봐라 하셔서 일단은 저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방송 관련된 걸 책으로도 배웠고 뭐 두루두루 배웠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섭외나 뭐 기본 질문안 작성 이런 걸 하기 시작했고 그때 내가 작가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나에게 작가의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옛날에는 이제 학부 제도라는 게 있었군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자유학부가 생겼는데 선배님처럼 최대한 그때 다양한 전공이나 교양 수업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방송 작가로서 첫 작품 혹은 첫 방송 경험은 어떠셨나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조연출이나 연출부에서 일을 하다가 드디어 방송 작가가 된 건 지역방송사 생방송 퀴즈 여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내 작가 생활을 했고 좀 길게 생활하다가 이후에 저를 이제 서브 작가로 입봉을 시켜준 프로그램이 EBS 60분 부모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EBS 60분 부모. 아마 우리 후배님들의 어머님들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키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는 60분 부모라는 프로그램이 다 생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요일 팀이었는데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생방송이었고 당시 저희 수요일 팀에는 오은영 선생님께서 그때 조금 더 젊으셨죠. 젊은 오은영 선생님께서 고정 게스트셨어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이랑 그 분장실에서 제가 수다 떨던 기억도 나고 그때도 같은 머리 스타일이셨는데 저 훨씬 영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60분 부모라는 프로그램이 생방송 스튜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중간중간 VCR이라는 게 나와요. 뭔가 이제 육아를 할 때 아이들의 사례 지금으로 치면 금쪽이 같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쪽이의 사례를 섭외를 하고 그 아이의 관찰 행동을 촬영을 해서 VCR로 만들고 그것도 생방송에서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하면서 그게 종합 편성물 그러니까 교양으로 치면은 VCR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되게 훌륭하신 작가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때 이제 생방송이어서 스튜디오에 그 방청객 어머님들이 오셨어요. 방청객 어머님들은 신청을 받아서 오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방청객을 모객해서 이렇게 오시기도 했거든요. 알바 개념으로.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또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알바로 하러 오신 거니까 좀 생방송이 60분 내내 또 진행되니까 졸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조금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으시는 모습들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저는 이제 작가니까 너무 식은땀도 나면서 웃기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생방송이면은 네. 생방송으로 이제 시청자들 반응을 어떻게 보는지 또 반응이 실제로 어땠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생방송으로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뭐 라이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 시스템 이런 게 없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지만 다만 그 방송이 나가면 게시판이 빼곡했어요. 특히 오은영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싶다는 우리 애는 몇 살인데요. 상담 필요합니다. 이번 방송 너무 좋았어요. 뭐 이번 멘트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게시판의 글들이 빼곡한 그런 반응들을 보고 정말 내가 정말 너무 뿌듯한 일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요즘의 생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채널A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이것도 네. 이거는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로도 같이 송출이 돼요. TV로도 같이 방송이 됐지만 유튜브 라이브로도 송출이 돼서 바로바로 라이브로 그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청자들에게. 그래서 시청자들이 한 번씩 오타도 막 잡아주시고 저기 오타 있다가, 그리고 막 가끔씩 그 팬분들, 저희는 시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가끔은 이제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그러니까 대중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는 가수분들을 모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남진 선생님 아니면은 개그맨 이용식 선생님 이런 분들을 모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의 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BTS나 임영웅 사례를 담을 때에는 또 막 팬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뭔가 정말 같이 소통하고 있거나 한 공간에 있는 듯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방송은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이랑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면서도 그때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었다니 너무 부러워요. 저도 빨리 사회에 나가 경험을 쌓고 싶어지네요. 그렇다면 방송 관련 직무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력. 사실 제가 16년째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건, 지금 작가 경력이 16년이고 사실 PD나 조연출 이런 경력까지 하면 더 긴데, 그 긴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방송 일을 하는 거는 분명히 정말 끊어낼 수 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방송 프로그램은 그 특성에 따라서 좀 나뉘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보도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다큐, 그다음에 교양, 쇼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이 5가지 길 위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능은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유퀴즈나 아니면 뭐 지락실 뭐 이런 거는 사실 경험을 못했어요. 왜냐면 예능 작가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능으로 시작을 하면 다 예능으로만 가고, 거의 이제 교양으로 시작하면 교양으로 가거나, 교양 작가들은 특히 다큐로도 많이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쇼도 하고 이러는데, 예능 작가님들은 보통 이제 예능 거의 한 개만 걸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능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원주 MBC 보통의 존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주 MBC 보통의 존재라는 게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정말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듯이 우리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누구도 될 수 있다, 이런 기획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환경미화원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어떤 학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 빵집 사장님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화가분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전화 인터뷰를 알고, 원주에 있다 보니까 또 원주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원주까지 가는데 한 17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제가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 거의 350, 340이 훨씬 넘는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책을 보는 듯하게 너무 배울 점이 많고, 너무 신기한 그 끌어당기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다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분을 촬영하고 나서 더빙 원고라는 걸 쓰거든요. 작가들은 자막도 먹고 더빙 원고도 쓰는데, 더빙 원고를 쓸 때 그 인간에 대한 존경스러움이 밀물처럼 정말 막 밀려와요. 특히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판매원 분을 다뤘거든요. 네. 자동차 판매원. 근데 정말 자동차 판매원 하면은 사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갑이고 쟤는 을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기꺼이 을이 되어드릴게요 하면서 너무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그 모습을 보면서 더빙 원고를 쓰는데, 이게 50분짜리 원고거든요. 정말 눈물을 막 계속 줄줄 흘리면서 썼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네. 약간 그럴 때 굉장히 큰 이제 보람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특히 이제 교양이나 이렇게 교양 프로그램을 할 때는 맛집 프로그램을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오래된 가게나
맛집을 소개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 음식을 좀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코너를 MBC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할 때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어떤 분은 실제로 아주 먼 거리인데도 내가 이 코너를 보고 다녀왔는데 정말 내 생에 인생 음식을 만난 것 같다,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사연들을 볼 때 정말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그 자체로 이제 매력이 있고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방송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학우분들 중에 비전공자지만 또 방송업계를 희망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전공자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전공자라면은 훨씬 수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 전공자라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특히 제가 EBS 60분 부모를 할 때 저희 메인 작가님으로 계셨던 분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전공이 전혀 아닌데도 네. 굳이 그 이제 명문대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시고도 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이 일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타 전공자라고 해도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가 전공이야, 내가 비전공자,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과연 이 일이 나한테 잘 맞을까? 이거를 좀 먼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평생 이 일을 하고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이 일에 이제 올인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결론을 내면 뭐 관련 동아리, 뭐 방송국, HBS 맞죠? 네. HBS나 방송국이나 관련 동아리에 속해서 열심히 이제 공모전에 참여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은 이런 관련 멘토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이제 공통 필수 과목 미디어 쪽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교수님 수업을 잘 들으면서 이제 특히 지금 홍수연 교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홍수연 교수님께서 또 방송 이쪽에 정말 인맥도 되게 넓으시고 굉장히 또 소양이 깊으셔서 우리 홍수연 교수님 수업을 좀 들으면서 방송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지, 기본 용어나 이런 걸 좀 익히면서 나름의 좀 내면에 좀 탄탄한 기본 소양을 좀 쌓으면 그게 곧 바로 자신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작가가 되고 싶다, 처음부터 작가를 정했다면 저는 매일매일 글쓰기 훈련을 하라고 이제 조언하고 싶어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면 사실 하기 싫은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습관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라떼는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없어서 친구들이랑 교환 일기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환 일기를 써서 늘 글을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의 저를 만든 원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전공자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바로 해야 할 일을 찾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방송 작가라는 직업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 뭔가 수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인 이야기. 저는 사실 방송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제가 겪은 모든 거, 뭐 비방용이라도 다 가감없이 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 작가는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예요. 뭐 정규직, 계약직, 뭔가 프리랜서 이렇게 있잖아요. 방송 그러니까 일하는 형태가 사람들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고 해서 계약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마다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출퇴근 시간이 많이 자유로워요. 네. 막내 작가인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막내 작가분들은 일을 더 배워야 되고 뭐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방송국에 거의 상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거는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프리랜서인데 왜 상근을 해 이런 계속 목소리가 나와서 사실 이것도 언젠가는 바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서브 작가 이상 되면 거의 이제 프리랜서로 미팅이나 이제 출연진 미팅 아니면은 제작진 회의 그다음에 촬영이나 녹화 이렇게 필요할 때 현장으로 직접 출근해서 일을 하는 형태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은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 시간을 좀 주도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물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처음에 맡은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서 보통 메인 작가들의 경우 프로그램 5개까지 하는 경우들도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오로지 그냥 작가들의 자유니까 내가 워라밸이 너무 중요해 하면 나는 한두 개 프로그램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고 나는 일을 한번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볼 거야 하면 이렇게 촘촘하게 일을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리는 작가들도 많죠. 네. 이쪽 분야를 이제 희망하는 분들은 프리랜서로 주로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네. 마지막으로 제 인생 모토가 있는데요. 저는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 이 문장을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너무 허비를 했다면 우리의 삶은 되게 유한하잖아요. 특히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데 정말 그 친구랑 정말 매일매일 붙어 다녔던 가장 소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갑자기 아기를 낳고 나서 근데 기일이 오늘이에요. 우리 학교 출신 기일이 오늘이라 그래서 친구들이 그 기일마다 모이고 막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 친구를 보고 나서 또 느낀 게 맞아 내 친구랑 정말 내일 다음 달을 늘 계획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버려서 굉장히 허무하고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허비한 하루가 정말 내 친구가 정말 그토록 정말 그리워할 내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또 책자에 쓰여진 문구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또 느낀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길이 정말 그 2배, 3배 더 좋은 방향의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이제 한 세대 후배들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또 다른 게스트분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아나운서 이민, 엔지니어 장채린이었습니다.